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앞에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뉴스 네트워크 CNN 21 방송입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장성민 전 의원님 아시죠?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님을 지금 맡고 계시고, 그리고 언저리에서 국가 정책 비전 개발과 또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 국민 또 찰쌀기 운동, 경제 전반에 대한 세계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정책 그 수립을 위해서 지금도 동분서주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호남 강주를 바라보고 있는 차세대의 정치 리더로 우리가 오늘 모셔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먼저 우리 지금 김대중 커뮤니센터에 지금 이렇게 김대중 우리 옛날 선생님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지금 여기 방문하시기 전에 5.18 국민민주화 묘역 광장을 지금 묘역을 돌아보고 오셨습니다. 감회도 새롭고 또 우리 강주 전남민들에게 또 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으실 건데 오늘 일정 지금 오늘 인터뷰 일정까지 소화하시면서 감회를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광주 호남은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다. 5세기 전에 민주주의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명이 됐는데 한국의 실천적 민주주의는 광주 호남에서 발명이 됐고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민주적 생활을,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삶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고향 광주를 방문할 때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내가 한국의 민주주의 아테네 고향에 더 많은 자유를 호흡하고 민주주의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고향으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민주주의 차원으로 발전되어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방금 5.18 광주 영령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이 민주화 정신이 이 글로벌 디모크라시로 발전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과 꿈을 항상 갖고 고향으로 옵니다. 이사님, 제가 다른 분들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지금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다른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강주 전남 또 애청자들에게도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빗전에 계속도록 못이 밝힐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5.18만 되면 정치인들이 소위 뭐 진영날 사실 뭐 가슴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카메라 프레시 한번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 술수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가슴 아픕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메시지 한번 전해 주시죠. 저는 5.18을 네. 한국의 민주화의 태동 정신뿐만 아니라 예. 제가 광주 호남을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것은 예. 동아시아에서도 우리만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도 없고 예. 또 민초들의 힘에 의해서 네. 피플 혁명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민주화를 여기까지 이룩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도 없습니다. 예. 그 한국 민주주의의 본향이 어디냐? 예, 광주 호남인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광주 호남의 민주화 정신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센터다. 네. 그리고 이것은 세계 민주주의로 확산시켜 나갈 만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무후무한 정치적 유산이자 자산이다. 네. 이런 정신과 가치를 잘 키워서 현재 민주화 단계에 있거나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네. 앞으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될 제3세계 민주국가들에게 우리는 이 광주 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민주화 정신을 많이 수출하고 교육하고 개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민주평화론으로 지배당하고 그 가치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이 인류 민주주의를 끌고 나가는 보편적 가치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18의 이 민주화 투쟁 정신을 단순히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의 도구로 활용한다든지 네. 어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어떤 사유물로 이것을 착취한다든지 그것은 곧 광주 5.18 민주영령들의 민주혼을 착취하는 것이고 사유화시키는 것이다. 결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을 용납하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이 광주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광주 호남은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이자 아시아 민주주의의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들도 네네. 그렇고 현재 미얀마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민주화 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의 이 높은 수준의 단계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고 한국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을 네. 잘 갖고서 네.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중심국가, 더 나아가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민주주의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자부심 있는 이 본향이자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5.18 민주 정신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혼이고 영혼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18 민주정신이 정말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이자 아시아의 인권 민주 중심 도시의 또 센터이자 어떤 정치적 유산과 자산으로 우리가 세계 속의 글로벌 민주주의의 어떤 공동체 자산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교훈을 주셨고,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들의 어떤 사유물로 착취해서는 바로 5.18 민주의 그 영령들의 그런 자산들을 착취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와, 지금 자 조금 전환해서요. 지금 정치권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대선 주자들이 많이 지금 광주로 또 포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여러 정치권의 현역 의원들도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입장 표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 전망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와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아울러서 함께 여권에서 지금 호남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낙연 당대표나 그다음에 또 정세균 전 총리가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동원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러운 전망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5,200만의 지금 국민을 갖고 있는 이 우리나라는 조국 대한민국은 이 세계 경제 10대 강대국입니다. 네. 그리고 K-팝과 한류가 네. 국제사회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로 네.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고 네. 전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이 한류에 열광하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K-팝과 이 K-드라마는 이 세계화 시대의 주도적인 트렌드를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이런 나라를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대권 후보들의 수준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자신들은 다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보면은 일반 국민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후진적인 정신 상태 내지는 빈곤한 지식 정보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기까지 대통령 자리에 오른 데는 성공했지만 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직에 들어가면은 100%다 실패하고 쫓겨나고 죽고 자살하고 암살당하고 투옥당하는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이후에 이 국가를 어떻게 강대국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문화, 환경, 노동, 보건, 복지, 살림까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한번 올라보겠다고 지금 당장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마치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담보할 그 막강한 통치권을 놓고 마치 장무라비들이 개인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무슨 뭐 장무라비 쪼물딱 하듯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대통령직에 뛰어든 걸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대통령직에 지금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3만 불 시대의 경제 수준과 미중 패권 경제 속에서 어떻게 5천 소위 말해서 200만을 개인 GDP 5만 불 시대와 8만 불 시대로 이걸 키워나갈 만한 경제적 성장의 발전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패권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생존 전략을 찾아서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해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정책과 비전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것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충족한 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그걸 현실 속에서 적용해보고 또 시행착오를 느껴보고 모든 현실의 정부직을 다 겪으면서 그런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어떻게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현실화 적용시켜서 실제로 강대국의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력이. 그러려면은 주변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부터 그 4대 강대국뿐만 아니라 세계 제국들이 누리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들을 전부 그야말로 자기 가정에 젓가락 숟가락 몇 개인지 훤히 꿰뚫듯이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각각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전략을 전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즉각 머릿속에서 구상해서 발표를 해서 우리의 국가 외교를 증진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 리더십, 그것이 또 국제사회와 국내가 지금은 시줄 날줄로 세계화 시대에 다 얽혀있기 때문에 이 복잡 구조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융합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확충해 나가고 국가의 이익을 키우고 경제성장을 급속도로 높일 수 있는 택틱이 무엇인가를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냥 겁없이 대통령직에 도전해서 국민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본인도 자살 아니면 암살 아니면 투옥당하는 그런 무모한 도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울림이 있는데요. 정말 그 대통령 자신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복지, 외교, 안보 뭐 어떻게 본다면 다방면에 걸쳐서 준비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실현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자산으로서 수십 년간 준비된 상태에서 이게 나와야 되지 단순하게 개인적인 욕망이나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이렇게 듣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그 우리 이사장님의 관련된 질문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범 야권에서 지금 유일한 호남 출신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정가에서 또 지역에 또 많은 또 유권자들도 미래 잠재력 유권자들께서도 우리 장성민 의원님의 이런 힘 저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느 지역의 고향 분들이 박수도 치고 예. 좋아하고 예. 또 자기의 탯줄을 묻었던 곳이기 때문에 예. 이 고향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또 다른 지역보다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24살에 이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거목을 만나서 예. 철저하게 바둑장기에 한 수 한 수 두듯이 예. 국가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도덕성을 쌓고 예. 어떻게 양심적인 생활을 하고 예. 어떤 정치적 철학과 신념과 가치와 안목을 키우고 항상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24시간 정치를 생각하되 24시간 국민만 생각해야 된다. 그 경천의 인과 위민 위천과 그걸 뛰어넘어서 인내천의 수준에서 홍익인간까지 우리 한국의 정치 철학과 사상을 네.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네. 그러한 동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가르침을 네. 사실은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골프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고향에 내려오면 고향이 20년 전, 30년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떠났던 그 고향과 그다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고향에도 천지개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역 발전에 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고장에도 풍요와 번영이 넘쳐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모든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네. 그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 산업 벨트를 네. 국가적 차원에서 몇백 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계 경제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길이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에 대한 발전 비전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강연의 시작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주 전남의 시도민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패권의 중심축으로 만들고 네. 중국과 미국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어떤 경제 전략을 광주 호남과 대한민국이 같이 협력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사장님의 이제 비전과 정책 철학들을 계속해서 강연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그룹 리더들과 또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인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거치에 대해서는 거치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뭐 자기가 하고 싶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네. 정치적 용기와 열정과 신념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네. 이 국민이 예. 지금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재반 여건과 현실 네. 속에서 예.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인가? 예. 예. 국민의 절박함이 있어야지, 국민이 어, 불러야지. 예. 그런 것을 준비해왔던 사람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이 부르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저는 정치 겸양의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생각해오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화 동부가 평화포럼 이사장님, 우리 장성민 전 의원님 오늘 그 강주 방문을 하셔서 오늘 이제 강주 시도민들을 또 만나면서 지금 저하고 대담을 나누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흘러들어서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글로벌 강주 또 전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부흥을 이루는 그 말씀에 오늘 또 빗전을 올리는 귀한 강의가 되길 빌어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